저는 지금 부평문화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사실 2016년도에 부평 지하호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상당히 조금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많이 겸허해지기도 합니다. 현재 성균관대에 지금 석사 전공 좀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에서 좀 홍보 담당을 해서 오늘 가져가시는 웹진 좀 많이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좀 좋게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일단은 문화원에서 근무를 하기 전에는 사실 역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부평문화원에서 이제 지하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도심 속에 있는 장소에 대해 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기억하고 있는 1인 중에 한 명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낯설지만 이러한 장소들이 다 부평에 존재하고 있고 존재했던 그런 이미지들입니다. 네. 근데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었던 것도 현실이고요. 네, 부평은 49만 명 정도 되는 좀 대도시입니다. 산지로 둘러싼 분지 구조고요. 중간에 불포천이 흐르고, 많은 아파트 단지와 공장이 있는, 하지만 과거에는 농경 문화권이었던 곳이었습니다. 노란색이 부평구, 현재 부평구이고요. 빨간색 점선이 경인고속도로, 그다음에 밑에 노란색 점선이 경인선 1호선이고요. 위쪽에 마라뱃길, 김포공항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평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부평과 문헌 속의 부평이 좀 다릅니다. 초등학교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현재 부평 동초등학교가 가장 먼저 생겨났고요. 서초등학교, 남초등학교, 북까지 이렇게 총 4개가 있는데, 사실 1개가 더 있어요. 부평초등학교가 1개 더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는 다 동서남북 방위가 있는데, 얘는 방위가 없죠. 이것은 현재 계양구, 에 있는 계산 삼거리에 있습니다. 부평 향교, 부평 도읍부 같이 있는 그쪽에 부평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개교를 했고요. 원래는 이 부평 초등학교가 있는 곳이 부평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경인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서 부평의 중심이 이동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인천육군 조병창이 또 커다란 역할을 또 했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 부평초등학교는 계양구에 있지만, 남쪽, 지금 부평구 쪽에는 4개의 초등학교가 이제 해방 이후에 생기긴 했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평, 그리고 인천육군 조병창, 캠프밖에 다 부평구 행정구역상에만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지명 변천이 있었고요. 많이들 아시는 캠프마켓이 왜 남아있을까? 에스컴시티는 이제 해방 이후에 미군이 인천육군 조병창을 접수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던 것이 73년도에 해체가 되면서 현재 캠프마켓만 남게 되었고, 그마저도 다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인천시에서 이제 그 관련된 반환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에스컴시티 내부에는 다양한 미군 부대가 있었고, 그 면적이 너무나 넓었기 때문에 뒤에 시티라는 또 별칭까지 붙게 되었습니다. 왼쪽 지도는 45년도에 일제가 만든 실포 소총 이설 분산 방호 전개도입니다. 오른쪽에는 이거는 이제 제가 구글에서 찾은 이미지라 연도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부평 남초등학교가 보이는 걸로 봐서 76년도 이후로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비교해보면 커다란 도시 구조상 어떤 전철과 도로, 그 다음에 에스컴에서 넘어가는 어떤 철도 증설이 다 일치하게 보이고요. 중간에 사다리꼴로 파란색 모양이 이번 좀 준비하면서 보니까 인천육군 조병창이 아닌가 보고 있어요. 사실 이 지도는 조병창은 빠져 있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지하호 관련된 것들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추후에 저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은 노브파이어라는 미군이 찍으신 사진, 너무나 유명한 사진인 거고, 오른쪽은 제가 이번에 찍은 건데,
왜 있을까라는 것은 인천 육군 조병창 때문에 미군이 현재까지 세우게 되면서 남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의 부평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미군 기지만 설명을 하면 전체 역사의 절반만 보는 거라고 좀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인천 육군 조병창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8년 10월 사진이고요. 동그라미 표시된 곳이 인천 육군 조병창의 병원 건물과 주물공장 건물 등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최근에 찍은 것을 보면은 같은 건물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41년 5월 달에 남겨진 지도인데요. 저 네모난 박스 두 개를 조금 비교를 해 보았고요. 여러 가지 시점에서 본 사진들입니다. 캠프마켓 바로 옆에 있는 동아파트 단지에서 보이는 미군 부대 그리고 조병창의 모습이고요. 그 동아파트 옥상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21년 달 사진, 연도 사진이고요. 지금 한창 캠프마켓 B구역이 정화자업 때문에 이제 이렇게 건물들이 부서지고 있는 모습. 지금과 좀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게 올해 7월 달에 찍은 사진이고요. 가운데 비닐하우스는 토양 정화 사업 때문에 어떤 그런 외부 공기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상당히 많은 건물들이 앞쪽이 조금 사라졌고, 특히 여기 조병창 병원 1780을 좀 날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왼쪽 사진이 아까 노브파이라는 분이 찍으신 조병창 병원 건물인 거고, 오른쪽은 그나마 이제 남아있을 당시의 모습인 건데, 6.25 전쟁 때 폭격을 맞아서 가운데 부분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 미군이 두 개의 건물을 보수하여 사용하다가 현재는 그마저도 왼쪽은 일부 존치로 돼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3년 모습과 올해 모습 좀 보시면 확연히 좀 비교가 됩니다. 철거 과정 속에서 이제 가림막이 있었다가 다시 사라지고, 가림막이 사라진 이유는 철거 때문에 좀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전부 다 같은 주물공장이라고 불리는 건물의 외부 내부 모습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 교과서에서 배울 때 당시 여러 가지 철제 그리고 농기구들이 다 공출공납이 돼서 뺏겼다라고 이제 배우고, 그것들이 어디로 오는지는 아직 교과서에 담겨져 있지 않지만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부평에 있는 이 굴뚝 두 개가 커다란 건물 안에 이제 모여지게 돼서 녹여지게 되는 거고, 실제 현재 그 강화도에 있는 전등사 범종도 여기서 발견이 되었다가 어떤 스님이 가지고 간 그런 건데, 여기서 상당히 많은 뭐 중국 동전 뭐 이런 나왔는데 지금 대부분이 다 인천시립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미군에서는 DRMO라고 해서 어떤 재활용되는 미군 장비들을 보관하고 어떤 분리했던 장소로서 내부에 들어가면 지금 안 나와 있네요. 그 헬멧, 바디아머 같은 영어 글자가 또 스프레이적으로 남아 있고요. 20년 8월 달부터 이제 찍은 사진들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 모습입니다. 여기 사람을 같이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큰 건물임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한때 잠깐 여기를 개방시켰다가 그 국방부와 이제 인천시가 어쨌든 뭐 토지 소유와 뭐 오염 정화 주체 관련해서 하다가 조금 시끄러지게 되니까 일체 개방을 막고 있어서 지금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었고요. 저는 이제 문화원 사업을 하면서 여기서 홍보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몇 번 좀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들이고요. 이거는 캠프마켓
내에 있는 제1제조소 건물이라고 지금 알려진 건물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별 모양이 있습니다. 이 별 모양이 이제 일제 때 만든 그 육군에 대한 표시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A구역은 이미 다 반환이 됐고 정화사업도 끝났습니다. 주물공장이 전체가 되어 있고, B구역은 조병창 병원 일부 철거되어 있고 토양 정화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C구역은 하수처리장, 미군 시설이 좀 얘는 상관이 없는 거고, D구역이 가장 일제 때 건물이 많이 남겨진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있는 곳이 D구역인데, 최근에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일제 때 만들어진 되게 건물들 16개를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이제 존치하자고 결정을 내렸지만 최종 결정은 시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거에 대한 결정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어떤 공연이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물음표 상태입니다. 네, 캠프마켓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이 되는 거고요. A구역은 이미 그 안에 다 길이 생겨났고 조만간 이 공간이 개방이 되면서 시민들에게 이제 반환되는 공간이 될 거고요. B구역은 현재 야구장 쪽은 개방이 되어 있고, 왼쪽입니다. 야구장은. 오른쪽은 조병창 병원 건물 쪽은 아직은 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사진, D구역은 가장 많은 일제 때 건물이 남아있는 곳인데, 다행히게도 지금 여기 녹색으로 제가 네모나게 표시한 곳들이 다 전치되는, 시민참여에서 전치되는 건물로 결정된 건물들이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노란색은 A구역이 남아있는 주물공장, 여기 하늘색 네모는 병원 건물 남아있는 그런 구역이 되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최근에 조금 확인했던 지도예요. 이게 공개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역사센터에서 막 들어가서 검색을 하다가 조선공창 배치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지금 계속 번역을 하고 있는데, 앞서 제가 설명드린 네모난 박스가 이제 여기와 조금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한자가 막 적혀있는, 이건 제가 좀 더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공유를 드릴 예정인 건데, 여기에 이제 각 건물마다 교육공장, 제조공장, 단조공장 상당히 많이 이제 일본어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쪽 실포제조소 애성지라고 불리는 곳이 이제 나중에 나온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 색깔 사다리꼴이 이쪽 기존의 조병창 인 것으로 보이고, 39년도 지도니까요, 얘가. 그래서 그 좀 두 개의 지도를 매칭해 보면 인천육군 조병창의 그토록 저희가 바랐던 좀 지도를 좀 다 합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네. 철도 추가 증설은 기존의 미군 기지에서 3보급단 지호로 가는 철도길입니다. 네, 45년 지도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삼국 남중학교 밑에 있는 곳인데요. 이게 19년도 당시에 지금 장고개길을 만드는 모습에 그 당시 남아있던 삼국천을 복귀하면서 도로를 만드는 모습인 거고요. 20년도에 이제 이렇게 남아있는 기찻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샘길 탐방을 하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현재 이 철길은 부평구가 이제 국방부랑 협의를 해서 철길 공원으로 지금 만들어서 시민들이 텃밭이라던가 꽃으로 좀 가꾸어진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21년도에 삼보급단 조사 사업을 펼치면서 내부로 좀 들어갔었는데, 그 철길이 삼보급단 내부로 이렇게 진입을 해서 이런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미군기지 캠프마켓 A국에서 나오는 철길이 이렇게 나와서
이 끝지점이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삼보급단 내에 있는 철길의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형태고요. 각 위치별로 미군 기지에서 나오는 모습, 그다음에 드론에서 찍은 모습, 철길, 삼보급단 진입로 바로 앞에 끝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철도길은 현재 장고개로 되어 있지만 개통이 되지 않아서 지금 좀 반쪽짜리인데 올해 말에 개통이 된다고 하면 부평구와 서구로 잇는 그런 가로로 잇는 길이 되고요. 인천시 계획은 트램을 좀 만들겠다. 그래서 이곳에서 부평역에서 시작한 트램이 연안부두까지 가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가 좀 안 좋게 나왔는지 아직은 좀 얘기가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영공원 제설입니다. 이곳이 부영공원의 모습인 거고요. 20년도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길이가 약 300m가 되는 엄청나게 큰 구조물이고요. 내부에 콘크리트를 어쨌든 만든 다음에 위에 흙을 덮어서 복토한 것으로 보여진 시설물인데 상당히 큰 구조물입니다. 그 부영공원을 현재 많은 주민분들이 산책을 하시고 또 연병장으로 됐던 지금 운동장인데 그곳에서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하시는데 그 옆에 이런 모습입니다. 이쪽 담벼락은 지금 캠프마켓 D구역이 되는 거고요. 바로 옆에는 이제 주물공장 이런 게 보이고 있고 이 길 소나무랑 다양한 나무가 심겨져 있고 돌들이 있는데 이 밑에 300m가 되는 지하시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남아져 있고요. 이 물은 여름철에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자연스럽게 물이 밑으로 고이면서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여기가 이제 부영공원 제설 내부에 있는 가장 끝지점에서 이제 반대편 지금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로 찍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안내판 같은 경우는 사업을 펼치다가 부평을 알리는 탐방 사업 중에 입간판을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 부영공원 내에 어떤 위에는 공원이지만 아래에는 관련된 일제 때 어떤 느낌이 있다라고 해서 좀 이미지를 형성하였고요. 22년도 그때 찍은 사진인데 미니 포크레인이 와서 토사를 조금 빼고 이러한 형태에서 진입을 해서 들어가니 또 이렇게 그러니까 무너진 흔적도 있고요. 여기는 가장 끝 지점인데 22년도에 찍은 모습 보니까 성인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찬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힘들게 들어갔었고 이 내부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방이 나왔고 어떤 규모가 상당히 컸다는 것을 조금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부영공원의 그 지도인데요. 이쪽에서 입구가 되는 거고 들어오게 되면 비상계단이 3개가 있고요. 중간중간 자연 체감시설이 있습니다. 유리블록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는데 특이한 것으로 보여지고 환기시설도 약간 7개가 남겨져 있고요. 이것은 아까 흙이 무너진 형태인 거고 이 넘어가서 허리 높이까지 차오는 물에 들어가서 보니 똑같은 크기의 구조물 또 한 개 있었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더 이상 뭔가 지하시설로서 남아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지금 오신 이상희 교수님 같이 한번 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구술조사 했었는데 캠프마켓 근무자와 이제 한국군 근무자를 이제 섭외를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로는 따로 미군과 한국군은 관리하지 않았다, 이 시설을. 그렇게 되면 일제 때 만들어진 것을 관리를 일제 때 좀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데 과연 어떠한 시설일까? 최근에 이제 허 박사님이 내신 책 중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 구조물입니다. 이 구조물이고 같은 지역인 이쪽이 지하시설인 거고요. 여기는 이제 병원 건물이 여기 인천병원에 적혀 있고요. 그래서 본부 건물 이쪽에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것들을 혹시 추정을 해서 맞을까라고 해보니까 고꾸라 입구 조병창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구글어서 막 또 검색을 해서 보니 좀 느낌이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구글어스에 나와 있는 고꾸라 입구 조병창의 소총 시험 사격장도 약
300m가 되고 부평도 이 정도가 돼서 어쩌면 이 부영공원이 소총 시사장이라고 말하는 곳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데 아직 관련된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사 사업은 저희 문화원에서 제가 엄청 인천시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인천시에서 그때 지하시설 조사 사업을 펼쳐가지고 나온 결과물인데요. 아직은 그 향후 계획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제가 그 부영공원 조사 사업을 하면서 여쭤봤는데 캠프마켓 반환이 아직 많이 남았고 그 전까지는 본인 그 담당 공무원분은 힘이 없기 때문에 한 5년, 10년 뒤에 그때 가서 말씀하시죠라고 하셔가지고 네,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 활용 계획은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네, 다음은 고사포 진지입니다. 제가 올해 일본 미타카시 후추시라고 하는 데 갔는데 여기 어린이시설 근처에 이런 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갔었을 때는 도쿄 황궁 뒤쪽에 이런 또 고사포이 남아있는데 이것들이 여기 고사포 밑에 있는 이런 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반인데요. 부평에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2개가 남아있는데 인천가족공원이라 불리는 공동묘지 능선 위에 부계봉이라는 비석이 있는데 그 옆에 2개가 남아있고요. 현재는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이 21년도에 찍은 사진과 비교해 보았을 때 관리 주체 쪽에서 여기다가 나무 데크를 좀 만들어서 테이블과 탁자로 이용이 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었고요. 이쪽은 무선 전파 통신 장비라고 해서 막 검색해 보니까 뭐 자연재해 같은 어떤 그런 긴급 시에 그런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 통신 장비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행히도 지금 뭐 이렇게 일부 조금 훼손은 되었지만 관리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파손이나 철거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미쓰비시 줄사택. 앞서 드렸던 사진에 보시면 여기 조병창이 있고 이 밑에 경인선 남쪽에 줄사택이 줄져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거는 박물관에서 이제 학술조사하면서 나온 이미지인데요. 네. 미쓰비시 전에는 히로나카 상공이라는 곳에서 운영을 했고 그때 만들어진 사택과 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23년도에 찍은 사진 뒤쪽에 이제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앞쪽에는 이런 약간 방치된 느낌으로 인근 마을 사람들이 상당히 여기를 꺼려하는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여기서 좀 어떤 안 좋은 행위를 할까봐 좀 혐오시설처럼 되어 있는데 다행히게도 최근에 이곳이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서 조만간 이곳에 대해 용역조사가 시작이 되고 그 조사 결과 이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나올 것입니다. 여기 지금 또 오신 분 중에 여기서 이제 태어나신 분도 계시는데 어디 계시죠? 가셨나요? 아, 네. 여기 그분의 설명을 들어보면 여기 다 연결되어 있는 집들이라서 쥐가 왔다 갔다 쥐를 쿵 치면 쥐가 또르르 갔다가 또 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셨고요. 이 주사택 맨 끝쪽에 이제 공동 화장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년도 사진이고 21일 사진입니다. 이쪽에 있는 것들이 철거가 되고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생겨나고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습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미쓰비시 도금에서 3능인데 이 3능이라는 것을 관련 내용을 잘 모르던 이제 인근 마을 주민분들이 왕릉인 줄 알고 3능 약국, 3능 방앗간 이렇게 지명이 남겨져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되어서 최근에 구청에서 착수보고회를 진행이 되었고요. 네. 이 사진을 좀 제가 해봤는데 이 2개의 녹색과 노란색의 박스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이쪽이 아닐까 좀 보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이제 사라진 거고요. 네. 줄사택도 다행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단주택입니다. 인천육군 조병창 근로자들을 위한 숙소인데요. 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영단주택이 있었는데, 네, 박물관 조사 사업에 따르면 빨간색은 구사택, 파란색 신사택이라고 지금 문서에서 발견됐는데, 네, 철거되기 전 모습입니다. 가운데 공동 정원도 보이고요. 어떤 연달아 이제 이어진 건물 사이 복도도 남아 있는데, 현재 이렇게 철거가 돼서 지금 가보시면 아파트 한 1층까지 올라갔어요. 네, 작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철거되는 모습이고요. 네, 옆에 고층 아파트 찍은 사진입니다. 이 건물은 이제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극장 건물이고요. 여기 학교가 이 학교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2,000세대 넘는 아파트가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됐네. 네. 부평 지하호,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장소인데요. 이곳이 2016년도에 이제 저희 문화원에서 시민분들과 같이 해서 만든 맵입니다. 이게 많이 업데이트돼서 이게 최종 버전인데요. 부평구 상곡동 13동 지역에 27개의 지하호로 발견됐고 물론 규모는 다르지만 이쪽 빨간색 박스 있는 곳이 총알을 만드는 지하 공장으로서 계획이 되었고, 현재 문헌에서 탐방할 수 있는 곳은 C6번만 되고요. 원래 일본의 계획은 B1번과 C5번, B2번과 C4번 이런 식으로 산을 관통시키는 형태로 계획을 했지만, 아쉽게도 일본 입장에서는 일찍 이게 중단이 되었고요. 현재는 이 모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D구역은 삼보급단, 현재 군부대 내부에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철도 증설이 이렇게 철길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21년도 사진, D구역 5번. 여기는 그러니까 마감 처리가 된 곳이고요. 현재 탐방이 가능한 부평 지하호 C6번 모습입니다. 외부 내부 모습이고요. 처음에 제가 이거를 조사할 때 또 일본에 있는 블로그들을 또 막 서치를 해서 오사카 지역에 이런 게 좀 남겨져 있다는 좀 확인을 하게 되었고요. 미군 사진을 통해서 같은 위층을 좀 알게 되었고, 담당이 어쨌든 문화사업, 문화기획이다 보니까 이거 좀 알리자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펼쳤습니다. 제가 담당한 사업들은 다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뭐 어르신들 연극, 그림자 인형극, 뭐 탐방, 고교 특강, 토론회, VR, 코로나 때도 VR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세미나, 심포지엄도 2번 걸쳐서 했었고요. 이때는 생존자분 2분을 모시고 와서 당시 부평에 끌려온 학도동원 분들을 모시고 그때의 증언, 그리고 지하호 건설하는 과정들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반복되다 보니까 재작년부터 부평 지하호 내부에서 어떤 버스킹 공연도 같이 해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광복절쯤에 4주 동안 어떤 국악 공연, 그다음 합창단 공연, 바리톤 분들 모시고 이제 공연하게 되었고요. 이제 이게 저희 문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부평 지하호 VR 투어. 지금도 핸드폰 가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하호의 모습 조금 사진으로 공유해 드릴게요. 해설사 양성을 해서 해설사분들이 이렇게 사람들 모집을 해서 낮이고 밤이고 이렇게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유지, 개인 소유 땅이기 때문에 함부로 갈 수는 없고 저희 문화원 사업할 때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곳으로 되어 있고요. 안내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모습이고요. 그 자갈은 이제 부평구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사람들의 좀 편의를 위해서 좀 자갈을 깔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버스킹 공연 역시 모습들이고요. 지하호는 27개가 되어 있지만 삼보급단이 개발이 되고 이전한다고 하면 그 부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민간 건설사를 지금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보급단이 이전하고 개발을 한다게 되면 D구역 내에 있는 지하호들이 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부평에는 이렇게 상당히 많은
일제강점기 당시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요. 연도별로 좀 표시해 보면 강화도 지역부터 해서 쭉 넘어오게 되면 부평은 일제강점기 말, 중일전쟁 시작 때부터 해서 좀 뭔가 많이 생깁니다. 이슈가 생기면서 광복이 되고 에스카움이 생겨나고 되어 있는데, 일제강점기 때는 식민지였음에도 대륙전진 병창기지화가 돼서 조병창이 생겨나게 되고 한반도의 유일한 곳이 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최근에서야 이제 좀 많이 밝혀지게 되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조상들의 눈물과 피와 땀이 쓰러진 곳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죠. 2025년 10월 달인데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이것들이 좀 남겨지게 될 것인지, 사실 부평에 있는 많은 시민분들과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조금 의견을 시에다가 얘기하면서 어떤 풀이 방법을 써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